유동규 전 본부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진술의 변화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다라고 반박합니다. 진짜. 김용 전이 언급 않다가 갑자기 심경 변화 일으켜 자백한 이유가 뭐냐라고 김용 전 부원장 측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유동규 전 본부장, 이재명의 행동을 보면서 신뢰가 허물어져 갔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사망한 초대 비서실장도 나와 같은 입장일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모 씨 이야기를 꺼내든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진술 번복했다고 김용 변호인 측에서는 얘기하는데 진술 번복한 거 없습니다. 네. 오전 재판 중에 그 비서실장 분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도 좀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현실적 방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실무자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내고 같이 한 분들은 다 나 몰라를 한다는 게 그 실장님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측근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 대목은 김용주 의원님, 네. 그 초대 비서실장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분과 내가 직접적으로 뭐 잘은 모르지만 그분도 나와 같은 심경이었을 거다.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떤 측면에서 비슷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걸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아직까지 뭐 유서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본인은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나는 공무원으로서 내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다. 달리 말하면 유동규 본부장이나 돌아가신 전모 씨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본인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실제 그 일을 진행시킨 주역들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유동규가 느끼기에. 그런 면에서 유동규 씨의 심정이나 숨진 비서실장의 심정이 비슷하지 않겠느냐. 답답하다. 특히 숨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특히 뭐 조문 가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시장이 시킨 지사가 시킨 일을 한 것뿐인데 마치 거기 가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한 것처럼 부각되는 데 대한 불편함, 유족들이 그런 것을 가질 것이고, 근데 본인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하자면 자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다. 실제로 실체는 다른 데 있는데 본인들이 실체는 아닌데 이제 그런 것을 이심전심으로 느끼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현기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반박, 김용 전 부원장의 공방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진술이 바뀐 것을 저희는 좀 유심 깊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유동규 씨는 자신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든 뭐 번복을 해야만 본인의 처벌의 수위가 조금이라도 낮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 검찰이 뭐 많은 시간을 뭐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 번의 면담이 있었을 것이고 제가 추측하건대 유동규 씨 당신 혼자 이렇게 모든 책임을 질 것이냐 본인이 생각하는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뭐 이거는 사실일지 거짓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처벌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여기에서 유동규 본부장의 생각도 그래 왜 내가 다 총대를 메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나는 뭐 사실이든 거짓이든 다 이야기를 하고 내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춰보자 이런 생각이 아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번복이 되고 있는 것이고 법정에서도 이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어떤 회유가 노골적이든 직접적이든 회유 내지 강요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전윤기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재현 의원은요? 이제 추측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무슨 얘기했는지는 지금 유동규 씨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유동규 씨 말이 맞죠. 심경 변화로 인해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저는 맞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본인이 대장부면 몸통이에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지금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의 이제 본부장이었는데 거기까지만 지금 수사가 나가서 유동규 씨와 그리고 뭐 김만배, 남욱, 뭐 정민현, 정영학 이렇게 5사람이 지금 기소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4,044억의 천문학적 수익을 준 이 대장동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유동규 씨가 얘기를 안 하면 모든 이 천문학적인 이 배임죄의 수괴, 아주 핵심적인 지금 주동자는 유동규 씨 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장동의 몸통이 아닌데 내가 왜 죄를 뒤집어쓰냐. 이래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 심경 변화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고인이 되신 그 전영수 씨의 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이분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금 성남 FC에 후원금을 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재명 지사가 당시 지사가 나 모르쇠로 해버리면 이분이 또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몸통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유동규 씨가 이 돌아가신 전영수 실장의 심정이 나랑 똑같다고 얘기한 것이 저는 내가 지금 몸통으로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굉장히 정확히 기억하는데 작년 국감 때 또 김의겸 의원이 뭐 이상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회유 얘기를 꺼냈어요. 뭐 그 유동규 씨를 회유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 의원실에서 알아보니까 뭐냐면 그 김용 이 대장동 사건과 또 별도로 이 김용 씨에 대한 이 그 자금 수수 뭐 8억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작년 한 10월경부터 조사를 또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위례신도시 조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건으로. 그런데 위례신도시의 사건은 근데 그 위례신도시의 그 선임된 변호사가 이 유동규 씨 내 편 변호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염탐 변호사를 지금 저기 민주당 측에서 지금 그렇게 나한테 선임해 준 것이다. 이러한 가짜 변호사를 위례신도시에 그러니까 좀 중간에 생략하고 그래서 뭐냐면 김용 부원장과 관련한 얘기를 진술을 터주려고 할 때 그 가짜 변호사 그 유동규 씨의 선임계를 냈지만 이 알겠습니다. 가짜 변호사 민주당과 가짜 통하는 변호사 이런 변호사가 차제 예, 변호사가 나눠보죠. 이제 예. 그 조사하는데 알겠습니다. 검찰 조사하는데 굉장히 그 배석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회유가 아니라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무슨 얘기를 유동규 씨가 하는지를 정말 염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유동규 씨로서는 더더군다나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가짜 변호사 저는 같은 그렇게 경우는 또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반박도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가짜 변호사 얘기가 나오면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 변호사를 보냈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명백하게 가짜 변호사라고 단정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양쪽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